지금 엔비디아 가지고 여기서도 엔비디아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달 동안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야, 테슬라는 무조건 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영입니다. 월가워즈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가 어느덧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AI, 밸류업, 갖은 수출주들 엄청난 이제 시세 순환이 있었고요. 하반기는 좀 어찌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대표님과 풀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등장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계속 지연되면서 그에 대한 노이즈도 끼고 있어요. AI 주도주, 이탈에 대한 혹은 AI가 하반기도 이제 주도주로서 계속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아무래도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엔비디아에 대해 6월 말경에 조정도 살짝 있었기 때문일 텐데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패러다임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하반기만 보면 저는 엔비디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3조 1천억 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원화로 환산을 하면 4,300조예요. 4,300조인데 작년에 엔비디아가 80조 매출에 한 45조 정도 수익 냈거든요. 네. 45조면 삼성전자가 2년 전에도 51조 수익 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500조인데 엔비디아가 4,500조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삼성전자랑 이래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주가의 장기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도 반도체 사이클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2018년도에 엔비디아 주가 50% 이상 하락했고요. 얼마 전에 22년도에도 70% 빠졌어요. 350불이 100불 깠었으니까. 그래서 이 4년마다 도래하는 다운사이클에서 2026년 되면 엔비디아 주가는 또 지금 고점 대비 저는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추세 구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밸류에이션을 빨리 땡겨오면서 그리고 이번에 액면 분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 효과 때문에 4,500조까지 올라오고 한때 세계 1등 됐잖아요. 과연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되는 게 맞는가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약간 오바다 라고 생각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은 한마디로 고퀄리티 주식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블루칩이라고 했거든요. 네. 경기 사이클을 잘 안 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여전히 사이클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시클리컬 주식이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이 지금은 좀 과도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가지고 여기서도 엔비디아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에 뭐 삼성전자 실적이 벌써 2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데 그 나는 거는 삼성전자도 HBM을 잘해서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HBM을 못해서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 서프라이즈는 어디서 나고 있냐? 레거시 반도체에서 나고 있고요. 레거시가 돌아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반도체 업사이클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심텍이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주식이 실적이 많이 나오는 국면이 반도체의 그 상승 사이클의 거의 정점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 실적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AI 반도체 가속기 그런 쪽의 중심에 특화된 스페셜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페셜티 반도체의 랠리였다면
이제는 범용 반도체인데 이 범용 반도체는 앞단에 어떤 수요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앞단에 어떤 수요가 범용 반도체의 가격을 끌어올릴까에서는 첫 번째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PC 그 다음에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네, 중국이 한때 많이 팔릴 때는 16년도에 한 해에 5억 대 팔렸거든요. 스마트폰이. 근데 작년, 재작년 2억 7천만 대 뭐 이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생겼던 건데 그 중국의 핸드폰의 교체 수요가 지금 도래했다고 봐지고요. 그 휴대폰의 교체 수요가 내년까지 가팔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최근에 전부 다 HBM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낸드 만들려고 했던 공장을 HBM으로 돌리고 그래서 기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년 했어야 되는 캐펙스 투자가 HBM으로 빠지면서 네. 오히려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공급이 왜 감산 효과가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가격 상승이 가팔라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 실적 모멘텀이 기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AI 가속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래 가치를 이미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 밸류 체인으로 이제 좀 압축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삼성이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면 밑에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그 밸류체인 종목들이 삼성의 곱하기 3배짜리 레버리지처럼 움직이거든요. 그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번에 9월, 10월 달 되면 대선을 앞두고 또 저는 눌림목을 또 준다고 보거든요. 그 눌림목을 줄 때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찬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월 말경부터 해서 테슬라가 좀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ESS 영역이 계속 퍼지는데 테슬라와 아이들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이 테슬라가 2020년, 21년도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었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작년 7월 달까지 불을 뿜을 때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뭐지라고 보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배터리를 만드는 CATL은 작년에 주가가 그러면 강하게 올라갔었나?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랠리는 어느 정도 이게 수급에 의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항상 나스닥에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결국에 외국인이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닷컴 때도 그랬고 닷컴 관련된 주식 한국은 뭐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결국은 누구한테 팔아먹을 건가? 저는 외국인한테 팔아먹는다는 마음으로 늘 전략을 짜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려면 나스닥에서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나스닥에서 반드시 그 대장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21년도에 미국 기업은 테슬라, 한국 기업은 LG화학을 비롯해서 밑에 뭐 대주전자까지 그런 주식을 공략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글로벌하게 2차 전지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매분기 쇼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분기 쇼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분기 때는 2분기에 돌아설 거다. 2분기 때는 3분기에 돌아설 거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는 조짐 없고 근데 아니 테슬라가 140불 깨졌는데 지금 뭐예요? 260 거의 100% 올랐는데 2차 전지 모멘텀 생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달 동안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야, 테슬라는 무조건 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테슬라의 로봇. 예, 그리고 아까 AI의 그 이번에 그 마지막 피날레는 저는 2029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반도체가 나오면서 그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이제는 그 최대의 수혜를 뭐가 볼 거냐, 로봇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 28년, 29년이 로봇 테마로 3년 내내 로봇이 완전히 불을 뿜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봇의 그럼 뭐 대장주는 뭘까? 내가 했을 때 테슬라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예,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번에 8월 8일 날 로봇 택시를 출시를 하잖아요.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테슬라를 2019년,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기차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금 늘면서 테슬라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4조 달러 이러는데 테슬라의 로봇 가치는 20조 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로봇의 가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2차전지 셀 메이커들이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단지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에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경쟁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산업 내에 경쟁 구도를 보셔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중국한테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줬잖아요. 최근에 보면 LG엔솔이라든지 삼성의 SDI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쟁 구도에서 아이씨, 우리가 LFP 안 했어 그렇지, 그럼 우리도 하자 하면서 빠르게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물론 제대로 된 생산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또 그 이후에 차세대 배터리가 전고체잖아요. 이런저런 걸 보면 그 경쟁 구도에서 중국에 밀리는 듯한 그 모습은 이제는 거의 막바지인 것 같고요. 이제 가격만 돌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원재료 가격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결국은 전기차의 Q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 K점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 빠르게 오히려 끝날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차 전지를 다시 보는 시점은 올 연말 돼서 올 연말 한 11월, 12월을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파생되는,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에서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후보군에 있는데요. 저는 26년에는 시장 자체가 한번 확 꺾였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27년부터 로봇 테마가 주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6년을 대비하는 거고, 지금 당장 올해 뭐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뭐 반도체가 계속 주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